우리가 아까 이제 부스터 방식 할 차례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부스터 방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고가 탱크의 이런 문제를 오케이 해소할 수 있어요. 왜? 고가 탱크가 없으니까. 고가 탱크 없잖아요 지금, 그쵸? 고가 탱크 없이 물을 상향으로 끌어올리니까 좋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다른 특징보다는 일단 이렇게 상향식을 쭉 공급했죠. 쭉 공급했어. 하면 얘는 전기가 나가면 아웃이 되는데, 그쵸? 만약 단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저수조에 물이 남아있는 한 가능하겠죠. 그쵸?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생각만 잘하면 돼. 이거 굳이 애쓰고 외우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그림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급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압력 탱크 방식이야.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일단 단점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고압력 물탱크야.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죠? 예, 공기압축기 전기를 이용한다면.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유지보수비도 비싸요. 왜 비싸냐면, 여기 요만큼 바늘 구멍만큼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아질 수 없겠지? 그래서 얘는 유지보수 비용도 비싸더라. 고압력 탱크도 비싸더라. 그래, 단점이 뭐냐면 또, 급수 안용 변동이 무지무지 커요. 단점이죠. 압력이 막 변동이 돼. 그런데 왜 쓰냐고요? 이유가 있겠지. 자, 부스터 방식으로 내가 여기에 특별히 이 부분에 압력을 높여야 돼요? 안 되죠. 고가 탱크 방식인데 내가 특별히 요층에 압력을 높여야 돼? 안 되죠. 그러나 얘를 설치하면 뭐가 가능해요? 압력 탱크 방식을 설치하면 우리가 국주적인 압력을 국부적으로 높은 압력, 국부적으로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거, 국부적으로 내가 필요한 곳에 높은 압력을 가하는 이 방법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압력 탱크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금 고가 탱크 방식이나 부스터 펌프 방식으로 할 수 없었던 국부적으로 특정 위치의 압력을 높이는 데는 유효하더라. 그래서 압력 탱크 방식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또 그래요. 공부를 하면서 이 건물을 봤더니 이런 펌프 옆에 다 압력 탱크가 있더라. 왜 그래요? 압력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이거 기억만 하시면 돼. 장점은 뭐야? 국부적으로 높은 압력을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급수 압력의 변동이 너무너무 심하다와 그 다음에 고압력 물탱크를 설치하니 비용도 비싸고 유지보수비도 비쌀 것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교과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이제 교재 355쪽에 나와 있는 급소 직결 방식, 고가 탱크 방식 넘기고 압력 탱크 방식, 부스터 펌프 방식, 그죠? 공부한 겁니다. 공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급수 설비예요. 급수 설비. 물을 공급하는 설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럼 이 급설비라는 그 기본 개념은 금방 이해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를 딱 지금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또 지워드리고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우리 교재 350쪽에 배수설비라고 있어요. 배수설비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급설비와 배수설비에 포인트가 있겠죠. 세면기에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만들면 얘가 급설비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버리는 이 배관은 하수관이라고 그래요. 하수관과 이렇게 연결해주면 물은 잘 빠지죠. 싹 빠져. 여기다 코도 풀고 걸레를 빨았어. 그럼 얘는 오염물이죠. 얘는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 하수관으로 물을 버리니까 뭐가 돼? 배설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생길까요? 하수관에 있던 온갖 잡것들이, 벌레들이 위로 올라와, 실내로. 또는 온갖 악취들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물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세면기가 있다면 급수설비 했겠죠. 이렇게 배수를 해줘라. 그러면 물들이 있겠죠? 이 물을 항상 일정한 물이 남아있겠죠? 자, 뭐라 썼습니까, 제가? 봉수. 저장을 시켜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온갖 잡것들이 올라오고 싶어도 내려갔더니 너무 깜깜해. 다시 후퇴. 잠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냄새가 올라오고 싶어도 뭐야? 물이 찼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재 이렇게 봉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쵸? 예. 악취의 실내 유입을 하지 마라. 배관내 이 벌레들이 실내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 봉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우리 뭐라 할까요? 트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트랩. 트랩. 그러면 이 봉수는 깊으면 좋겠네요. 벌레가 잠수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왜냐면 너무너무 깊으면요, 이 봉수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그러니까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요 면을 유지해라. 요 면, 아주 낮은 면을 딥이라 그래. 딥. 깊다. 얘를 위어라 그래. 이 딥와 위어, 요 사이는 최소 50에서 100mm가 적당하더라. 그럼 최소 깊이라 그래요. 봉수의 최소 깊이는 50이에요. 1번. 50일까요? 미리. 아니면 그 사이 75일까요? 100일까요? 최소 깊이를 물어보면 답은 고민되죠. 앞에 걸까? 뒤에 걸까? 가운데 걸까? 최소 50mm 이상이라는 얘기죠. 50mm 이상. 됐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 봉수 깊이는. 그러면 우리가 이 트랩의 봉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트랩 내 봉수가 중요해. 그러면 이 트랩에 유형이 있겠죠. 유형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트랩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는데, S트랩이 있어요. P트랩이 있습니다. U트랩이 있어요. 이거를 파이프형이라고 그래요. 뭐 사이펀형이라도 하고요. 파이프형. 그 다음에 우리 드럼트랩이라고 해서 드럼트랩. 이 벨트랩이라고 있어요. 얘를 용접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트랩이야. 그런데 이 일반 트랩 외에 인터셉터가 있어요. 이거를 저집기라고 그래.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트랩, 헤어 트랩, 가솔린 등등등등 있습니다. 되게 많아, 다양해. 그럼 인터셉터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얘는 트랩의 고유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죠. 이물질을 분리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든 이러한 트랩을 인터셉터라 합니다. 자, 그러면 S트랩과 P트랩은 우리가 얘기하는 위생기구에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S트랩은 단점이 있어요. 사이폰 파기가 무지무지 심하다고 해요. 그럼 사이폰 현상이 뭘까? 사이폰 현상, 이 사이폰 현상을 또 설명해야겠죠. 이 사이폰 현상, 이 사이폰 현상은 아마 중학교 그 실험실 같은 데 가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을 담가 놓고 여기도 이렇게 물을 담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생긴 배관을 갖다 놓으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흡인이 돼서 얘가 빨려 나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배관을 따라 흡인이 돼서 빨려 나와요. 채워집니다. 이 물이. 이런 관을 우리가 사이폰관이라 그래요. 사이폰 현상이다. 이 배관을 연결해주면 배관이 물이 쫙 빨려 나와요. 펌프 없이도. 흡인 현상이 생겨요. 흡인. 그럼 이 흡인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떤 식이냐? S트랩은 그림을 그리면 돼. S트랩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봉수가 있겠죠? 봉수가 있으면 생긴 모습이 자, 요거죠? 요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 물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빨려 나오겠네. 여기 배관 내 어디 물이 이렇게 물기둥이 연결되어 있다면 요거 A 부분과 B 부분이 물이죠.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물이 따져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현상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흡인돼서 빨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이폰 현상이죠? 사이폰 파기가 가장 심한 방식이 뭐냐 그러면 S트랩이라 그래. 근데 B트랩은 사이폰 파기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 P트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얘도 여기 봉수가 있겠지. 물들이 막 떨어져 나가. 그러면 얘가 흡인 현상이 생길 때 이렇게 쫙 올라가죠. 그러다 힘 빠지면 스며시 다시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집 나왔어. 화가 나서. 그쵸? 친구가 막 어디 놀러 가재. 근데 어떻게 돼요? 돈 떨어지고 힘 없으면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얘는 복귀가 가능해요. 복귀가.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가면 언제 오니? 영영 집으로 못 들어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니? 영영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장 심할 수밖에 없고 얘는 그나마 덜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U트랩은 뭐냐면 U트랩은 이렇게 집이 있어요. 여기 시야수관이 있어. 근데 얘들을 그냥 내면 어떻게 돼요? 시야수관에 있는 동네에 온 것 작것들이 실내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배관을 연결해주면 물이 차 있겠죠? 그러니까 온갖 작것들이 가고 싶어도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이 U트랩을 뭐라고 하냐면 일명 시야수관에 접속하니까 메인 트랩이다 또는 가옥 트랩이다 라고 하고 시야수관에 접속하기 전에 설치하는 5개 트랩은 뭐냐? 그러면 시야수관에 접속하기 바로 직전에 설치한 트랩이 뭐냐? 그럼 답은 U트랩이라 하는 겁니다. U트랩.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드럼 트랩이라고 해서 드럼 트랩. 이 드럼 트랩은 뭐냐면 드럼 좀 생겼어요. 우리 싱크대. 주방에 싱크대를 보니 싱크대 딱 열면은 이런 드럼처럼 생긴 물통이 있어.
그래서 물들이 이렇게 갔다가 나올 땐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량의 봉수가 있기 때문에 봉수 파기가 잘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드럼 트랩이라 합니다. 드럼 트랩. 근데 이 벨 트랩이 뭐냐면 벨 트랩은 이 바닥 트랩에 들어가 바닥. 그러면 바닥용에 들어가는 벨 트랩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이 바닥이 이렇게 구배가 돼 있죠. 경사가 돼 있어. 여기 파이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보통은 여러분 봤을 때 캡이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잘 몰라. 근데 요거 캡을 딱 열면 이 안에 요렇게 종처럼 생긴 여기 뚜껑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뚜껑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물이 빨려 나오죠? 빨려 나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항상 물이 잠겨 있겠죠? 요렇게 넘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약간 떠요. 뜨면 이 약간 부력이 생기고 요 사이를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벨트랩이에요. 벨트랩. 아, 이게 벨트랩이구나. 벨트랩, 바닥 트랩이구나. 그럼 현재 인터셉터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 가지야. 인터셉터는 일단 그리스 인터셉터다. 여기는 대형 주방에 들어가요. 주방에 기름찌꺼기 때문에. 기름찌꺼기를 이물질이죠? 제거해라. 어디? 대형 주방에. 그 다음에 헤어트랩 그럼 어디 기억날까요? 미장원이나 이발소 같은 데는 머리카락이 많아서 배수관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모을 수 있는 헤어 트랩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솔린 트랩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되는 그 정비 사업소나 이런 데는요 기름이 많아. 기름을 따로 우리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물질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샌드 트랩이라고 했어요. 샌드 트랩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벽돌 공장 같은 데 있죠. 이 벽돌 공장은 당연히 모래 같은 거 쓸 거 아니야. 모래가 막히면 어떻게 돼? 막히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있어.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 여러 가지 용도 많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물질을 분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트랩을 우리가 인터셉터라고 합니다. 인터셉터. 그러면 이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뭐냐? 이 봉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선 사이펀 현상처럼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 생겨요. 아니 봉수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벌레 침투가 될 것이고 실내에 악취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지해야지. 그럼 방지하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지. 봉수가 어떻게 파괴되느냐? 유형이 있겠지. 그 유형이 뭘까요? 그 유형이 있어요. 증발.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으면요 자연 증발돼요. 조금씩 마르는 거예요. 이 증발이 되면 이제 기름 같은 걸 흘려주라 그래. 기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흐르니까 물이 증발되니까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은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기름이 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연 증발을 좀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모세관 현상이 있어요. 이 모세관 현상은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끼는 거야. 끼면 어떻게 돼요? 이 봉수의 물을 점점 흘려주는 거야. 모세관 현상. 그래서 모세관 현상을 여러분 연상시키면 뭘 연상하면 되냐면, 글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뭐냐면, 먹물, 그쵸? 먹물 이렇게. 옛날에 붓고 씻고 그랬잖아. 그죠? 소시적이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먹물을 딱 이렇게 만들어 긁어서, 그죠? 근데 여기 종이 같은 거 있죠? 종이 같은 게 이렇게 한 장 살짝 엉켜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바닥에 흥건히 이 먹물이 빠져나오죠? 이 모세관 현상이잖아. 모세관 현상.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은 방제는 어떻게 돼? 머리 찌꺼기 제거하면 되겠죠. 청소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관성력이나 운동력이 있는데요.
자, 여기 물이 있죠, 지금. 물이 있는데, 봉수가 있는데, 얘를 흔드는 거예요. 출렁출렁. 어떻게?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건물이, 지금 높은 건물은요, 이렇게 흔들거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은 건물 있잖아요. 높은 건물 가보면은, 뭐, 고층 빌딩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낌이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 가요. 특히 이제, 뭐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민감하신 분들은 높은 건물 가면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 그래요. 왜냐면 이 건물이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서 때에 따라 이게 진동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출렁출렁거리다 이렇게 관성력에 의해서 넘어온단 말이죠. 운동력에 의해서. 얘는 격자석쇠라고 설치하면 돼요. 격자석쇠. 우리 뭐 인터넷 같은 데 안 나올 텐데 이 격자석쇠 같은 걸 설치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래, 얘는 해결이 가능했구나. 특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 같은 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외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공부했던 사이폰 파괴 현상. 또는 역사이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사이폰이나 역사이폰. 그럼 사이폰이나 역사이폰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이 사이폰 현상은 다시 구분하면 유도 사이폰과 이 자기 사이폰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이폰은 뭐고 사이폰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면요. 물이 빠져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빠져나와요. 하나를 더 그리려니까 좀 설치를 많이 해야겠네. 이게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뭐가 있어요? 봉수가 있어. 여기다 뭐가 있어? 봉수가 있어요. 봉수가. 그럼 일단 얘가 나야, 나. 내 위생기구야. 나는 자기죠. 얘는 상복이고, 상부 위생기가 있고, 얘는 하부 위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 상부 위생기구가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 물이 존재해. 여기 물이 존재하면 여기 관이 뭐예요? 결국 사이폰관 현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인 행위가 상부 위생기구의 물의 흐름에 의해서 내 이 봉수가 흡인 현상이 나타나서 이때 대기압보다 낮은 부압이 작용하면 얘가 빨려 나와요. 이게 유도 사이폰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이폰은 뭐냐고요? 자기 사이폰은 지 스스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흡인되는 현상. 내 원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생기구가 물이 꽉 차는 상태가 되면서 얘를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만수는 물이 갓 찼다는 거예요. 배 같네. 그러면 역사이폰은 뭐냐? 역사이폰은 하층 기구가 많아. 하층 가장 낮은 하층 기구에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빨려 나와. 이렇게 물이 쫙쫙 나옵니다. 물이 쫙 나오는데 이 지금 급수관, 이 배수관은 물이 빨리 흘러나오죠. 배수관은 물이 빨리 흘러나오는데 실제로 이 수평관에서는 수직관처럼 물이 빨려 나올 수가 없어. 마찰 저항이 심하니까. 그럼 얘가 도수현상이라서 얘가 출렁출렁거려. 그럼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물들은 빨리 빠져나오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 여기서 마찰 저항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서 물이 잘 안 빠져나오면 여기에 저항이 생겨. 저항이 생기고 여기 물이 계속 차면은 얘가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니 이 하층 기구에서 오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이 물의 압력이 이렇게 트랩 방향으로 압력을 가야 돼. 그럼 트랩 방향 압력을 가서 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안 통하니까 딱 밀면 얘가 아유 모르겠다 토해버려요. 이게 역사회폰이야. 그럼 역사회폰은 무슨 현상?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지는 정압현상이 주로 생기고 이 현상에서는 우리가 하층부 기구에 수직관과 수평이 접성되는 그 위생기구에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역사회폰 현상이에요. 역사회폰.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분명히 얘네들은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굉장히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배관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배관을 입상시킨다. 입상.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압력이 높아질 때 압력이 낮아질 때 공기가 이렇게 압력을 보충해주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압력이 높아질 때 이 압력이 얘를 해치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기 통로를. 그럼 공기 통로를 쓰는 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통한다. 뭐가? 공기가 관을 설치해주면 요 사이폰이나 역사이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이 통기관이라는 걸 알았죠? 통기관이 알았어. 그렇죠? 통기관 알았어. 그러면 통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압력을 한다. 압력을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가로 안에는 압력을 1번 높인다. 2번 압력을 낮춘다.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압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몇 번이죠? 1번 선수 1번. 1번, 확실히 1번이 맞습니까? 2번 선수 2번. 맞습니까? 3번?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3번? 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사이폰 현상은 배관 내 압력이 부압이죠. 낮죠? 대기압보다. 역사이폰 현상은 정압이죠?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냥 대기압이야, 대기압. 응? 현재 기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낮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고. 이 높은 건 어떻게 돼요? 낮춤을 해. 그게 뭘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같은 얘기로. 이거죠. 뭐라 썼어요?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는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는 거. 따라해 주세요. 시작.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또는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통기관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역할. 그러면 이렇게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통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목적. 봉수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왜? 아까 나왔잖아요. 이 봉수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봉수 파괴.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봉수의 파괴잖아, 파괴. 이 봉수 파괴로부터 봉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바로 통기관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퀴즈요. 자, OX인지 보세요. O야, X. 통기관은 통기관 모든 봉수 파괴 현상을 방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 1번 O, 2번 X. O입니까? X입니까? X지. 왜? 봉수 파괴 원인은 뭐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증발, 모세관 현상, 또 관성이나 운동력, 또 사이폰 파괴, 또 역사이폰 현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통기관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거. 사이폰이나 역사이폰 현상의 봉수 파괴를 방지하는 거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봉수 파괴 현상을 방지한다고 볼 수가 없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현상? 압력의 변동에 의한 봉수 파괴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지.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통기관이라는 것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봉수를 보호하는 거. 한마디로 압력 변동에 의한 봉수 파괴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지 모든 봉수 파괴 현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퀴즈. 통기관의 역할은 실내, 유입되는 악취를 방지한다. 1번 O, 2번 X. 어때요? 왜 X예요? 헷갈리죠? 다시 Q. 통기관은 이를 통해서 관내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킨다. 1번 O, 2번 X. 통기관의 역할은 실내 유입되는 악취를 방지한다. 답 X. 무엇 때문에? 실내 유입되는 악취를 방지하는 것은 봉수와 트랩의 역할이지 통기관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통기관의 역할은
관내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킨다? 오. 왜요? 이 얘기는 신선한 공기를 유통한다는 공기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유통, 통기관이잖아요. 기본적 부수적 기능이거든. 왜? 공기가 통하니까 배관내, 이 배관내 뭘 얘기해요? 실내가 아니라 배관내 신선한 공기 유통하는 건 맞는 얘기지. 요거와 요거 뉘앙스가 틀리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분명히 뉘앙스가 틀려. 자, 자, 얘는 봉수가 되고요. 얘는 배수관. 자, 근데 이 배수관이 이렇게 만수가 되거나 배수관이 꽉 내리면서 이 봉수를 가만 내비두지 않거든요. 그럼 얘는 노란색으로 해줄게. 공기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그럼 몰래게 이렇게 배관내 뭘 통해서 배관내 이렇게 공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유통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통기관의 역할이 실내 악취를 방지한다? 아니죠. 신선한 공기 유통하긴 하지만 이 악취가 어디로? 악취가 실내로 들어온 걸 방지하는 것은 이 트랩과 봉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야? 아니 이거랑 뭐가 틀린지 이해하시겠어? 얘는 그냥 뭐야? 여기 배관 내 이렇게 공기를 유통하는 게 맞아. 하지만 오염된 공기가 실내 들어온 걸 방지하는 것은 여기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런 뉘앙스, 요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일단 오케이. 일단 통기관의 개념에 대해선 일단 이해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항상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심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에 관한 이런 생각하는 어떤 방법, 이걸 통해서 지문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이제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기초강좌 시간에. 그렇다면 교재 356쪽에 보면 트랩의 구조가 나와요. 봉수를 고유하는 기구를 트랩이라 하더라. 뭐라고요? 봉수를 고유하게 하는 기구를 트랩이다. 소리내서 보세요. 시작. 봉수를 고유하게 하는 기구를 트랩. 그 다음에 트랩의 설치 목적 나왔죠. 뭐라고 나와? 봉술둔이 벌레 침투와 악취 유입을 방지한다. 말씀드린 거고요. 봉수 잎이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트랩의 종류 S트랩, P트랩, 그쵸? U트랩, 드럼트랩, 벨트랩, 저집기 설명드린 거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수의 설치 원인 나왔죠. 그래, 봉수 왜 하니? 그랬더니 실내에 들어올 수 있는 벌레 침투나 악취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봉수를 유지하는 구조를 트랩이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봉수 파괴 원인 다 설명드린 거네. 그죠?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나와요.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고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죠? 예. 배수관 내 공기 유통을 자연스럽게 하여 관 내 기압 변화 최소. 그 얘기 같은 얘기가 뭐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배관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고, 배수관 내 악취를 배출하여 청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청결을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통기관의 종류가 있죠. 너무너무 많네. 그죠? 이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림을 한번 딱 몇 개 그릴 텐데 이 그림을 통해서 어디 위치에 어떤 건지 알면 돼.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기능을 몰라도 돼. 왜? 기초 강좌니까. 그럼 제가 우리 통기관 개통도 그려줄 거야. 통기관 개통도. 응? 이거를 그려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을 알아야 돼. 교재를 보면 결과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요. 그럼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이 각기통기라고 있고요. 공용통기가 있고 회로통기, 루프통기, 환상통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습식 통기나 도피 통기는 회로 통기와 연관이 돼요. 결합 통기, 신정 통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통기관이 어떻게 개통도를 이룰 수 있는지 이 설명을 들으면 돼요. 자, 보는 거예요.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위생기구 하나 있었어요. 위생기구. 응? 위생기구 하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배수 수직 주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하나의 위생기구에 입상해, 입상. 입상은 세운다는 뜻이야. 얘도 입상해. 따로따로 올렸죠? 따로따로 통기관을 만들어주면 뭐라고 그래? 1번 각기통기네. 얘도 각기통기죠? 하나의 위생기구에 하나의 통기관을 세웠으니까 각계. 그 다음에 좀 아끼려서 아낄 수 있어. 위생기구 하나 있어요. 두 개죠? 두 개의 위생기구에 이렇게 배수가 될 때 나는 2번 두 개의 위생기구를 하나의 통기관 입상시켜줬어. 공용통기. 여러 개의 위생기구가 있어요. 우리는 뭘 알았어요? 뭘 학습했어? 아, 그래,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구나. 한 방에 세워줘요. 어디서? 최상류. 얘는 상류 하류라 그래. 물이 상류에서 하류에 빠지죠? 여러분, 이 동네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중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빠져. 얘를 상류, 하류라고 합니다. 얘를 지관이라고 그래요. 지관. 얘를 주관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 행지관에 보세요. 여기 연결이니까 뭐가 돼? 두 개에서 8개 여러 개를 연결했네? 이거 3번. 여러 개 연결하니까. 그러면 요 구간은 내가 물을 쓰면 여기 물이 흐르지만 내가 물이 안 쓸 때는 요 다른 위생기구에 어떤 역할을 해? 통기관 역할을 해. 그래서 얘를 젖을 수 있다. 얘를 그래서 4번 습식통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로통기는 능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칫하면 봉수 파기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접 어디로 올려요? 얘를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도피통기관, 최하류에서 직접 환상통기 또는 직접 통기주관이 통기주관이야. 통기주관에 연결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도피통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관이죠. 메인관과 메인관 사이를 5계층마다 연결해주면 5개 중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에 몇 개층마다? 5계층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뭐가 돼? 얘가 결합통기관. 아, 그렇구나. 메인관과 메인관을 이렇게 뭐 해주겠다? 연결해주는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결합통기관. 몇 번이 돼? 6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꼭대기층이야. 꼭대기층에는 배수관만 있으면 돼. 그죠? 그런데 얘를 이 배수 수직관을 지상에 개고시켜. 공기통하게.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꼭대기죠? 꼭대기. 정상에서 늘렸다. 늘리는 거야, 잡아 당긴 겁니다. 이것을 신정통기라 그래. 그래서 통기관의 개통도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나요. 어때요? 이게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 교재는 완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이거 제가 이 시작해서 중간 과정을 다 설명하면 그래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 그래서 수업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라고 제가 천천히 그림을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표에 있는 내용 몰라도 돼. 왜? 이거는 어차피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면 기본서 시간에 수차례 제가 말씀드려요. 수차례. 그렇다면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촘촘하게 해드리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론에 의해 뭐 전도, 대류, 복사, 현열, 잔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 급솔비, 급솔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설비와 통기설비 공부한 거예요, 오늘. 공부 양이 많죠? 많아. 급설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급설비 방식에서 소직결 방식, 고가 탱크 방식, 부서 펌프 방식, 압력 탱크 방식 공부했고, 트랩 유형과 통기관 유형, 그쵸? 봉수 설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359쪽이네. 그럼 다음 주에 뭘 배울 거야 이제? 다음 주에는 오수 설비 등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 총론에서 물의 최적 팽창 수도, 그 다음에 압력의 손실수도 FLV 자승 나누기 DEG, 여론에 의해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 원리를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 강의 따라만 오시면,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보다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